안녕하세요. 친절한 DB 이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생체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로트 8과 애플의 아이폰 10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이 탑재되면서 다시금 생체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생체보안 기술이 어떤 것이고 또 어째서 보안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체 보안 기술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신체 정보를 보안 인증의 수단으로 삼아서 본인을 인증하거나 그 사람을 확인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이제 그런 고유의 그런 생체 정보가 있는데요. 그런 고유 생체 정보는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하더라도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지문이 가장 많이 쓰는 지문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눈 안에 있는 홍채, 그리고 얼굴 모양, 그다음에 이게 손바닥에 있는 손금, 그다음에 뭐 피부 아래에 있는 이런 정맥 패턴, 그리고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 같은 이런 생체 정보들이 본인을 인증,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생체 보안 기술입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에 생체보안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사실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기본 사양이 된 지 굉장히 오래예요. 이전부터 지문인식이 생체 인증 보안 수단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쓰였고요. 물론 최근에는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인식 속도라든지 정확성 이게 훨씬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참 비운의 제품이죠.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홍역을 겪긴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F2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하가 갤럭시 노트에 홍채 인증 수단을 넣었습니다. 사람의 홍채 역시 지문과 유사하게 사람마다 다 생긴 게 다르다고 해요. 네, 이론적으로는 DNA보다도 훨씬 더 바리에이션이 넓다고 하는데 그 홍채를 인식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그런 수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0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터치 기술, 그 지문 기술인 터치 아이디를 빼고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이 새로 탑재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밖에 또 주목할 제품이라면 LG전자 V30를 들 수 있겠네요. 이 제품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갔는데 구글 어시스턴트 가운데 목소리로 이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전에는 픽셀이나 넥서스 등 구글 레퍼런스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LG전자 V30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어 서비스가 굉장히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령어를 입력해 놓고 그 명령어로 잠금을 해제하고 화면을 켜는 게 가능합니다. 생체 보안 기술이 기존의 보안 기술에 비해서 우수한가요? 일단 생체 보안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안정성은 지금 매우 높은 편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100% 지금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뭐 가장 많이 쓴다는 이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테이프에 갖다 뗐다 붙였다 한 것보다 지문이 뭐 묻어 나오고 뭐 그냥 뭐 밀랍에 그냥 찍었다가 하는 것만 해도 복제가 쉽게 가능해서 그것만 딱 되면은 인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안면 요즘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뭐 갤럭시 8이라든가 그런 데서 탑재하기 시작한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사진,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찍은 사진만 그냥 갖다 하면 되는 걸로 인증이 되는 그런 단점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목소리 인증을,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용한 성문 인식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적인 대화는 약간 아직 인식하는데 좀 이제 인식률이라던가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기껏해야 간단한 단어 한두 마디 정도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차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가장 정확하기는 한데 문제는 홍채 인식을 하려면은 그 매번 그 홍채 인식 카메라를 정면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좀 있고 또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홍채 인식 기능을 넣으려면은 홍채 인식 전용 카메라를 또 추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좀 극복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차 많은 기기와 연결이 되고 용도가 많아지면서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지문 인식이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성이나 알고리즘이 개선돼서 지금은 예전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한 상태고요. 최근 국내 모 제조사에서는 지문 인식 기술에 초음파를 도입을 했어요. 이 경우 보안성이 굉장히 대폭 높아집니다. 초음파로 이전에는 지문의 윤곽만 읽었다고 하면 초음파를 활용해서 그 지문의 깊이
그리고 나아가서 땀구멍이나 그 속의 혈액의 흐름까지 다 생체 인증에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지문의 땀구멍의 위치, 혈류가 움직이는 속도 여기까지 더해준다면은 지문 인식의 보안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저희 IT조선에서도 모 기자가 안면 인식 잠금 해제 허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는 그 단점을 회피를 했습니다. 안면 인식의 약점은 사진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윤곽만 잡는 거예요. 눈, 코, 입의 위치라든지 머리카락의 위치나 색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윤곽만 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진만 가져다 대도 잠금 해제가 됐던 겁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는 얼굴에 3만 개의 점을 투사를 해서 각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사람 얼굴을 예로 들자면 스마트폰에 제일 가까운 건 아무래도 코가 되겠죠. 귀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깊이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진은 모든 이목구비의 위치와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사람 얼굴이 아니구나. 잠금 해제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 X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자는 또 그래요.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면 아예 사람 동상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 하여간 가정에는 끝이 없기는 한데 애플은 또 여기서 굉장히 영민한 조치를 택했어요. 3만 개의 점을 사람 얼굴에 투사한다고 했을 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입술이 움직이겠죠. 숨을 쉬면은 뭐 눈썹이나 이런 게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을 거예요. 얼굴에 여러 개의 점을 투사를 하면은 그 점이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뭘까요? 그거 석상이겠죠.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이나 안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추가적인 기술을 넣은 게 애플의 혁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동시에 생체 인증의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최근에는 또 그런 생체 인증의 원래 생체 인증, 생체 보안 기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식하고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큰 단점이긴 했는데 이제 그걸 보완하기 최근에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그 패턴을 반복 학습시키고 하면은 그런 각종 생체 정보를 인식하고 인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그 기존의 단점이 빠른 그 인식 속도랑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체 보안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듯한데요. 그럼 미래의 스마트폰에는 또 어떠한 생체 보안 기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몇 가지 지금 상상을 해보면은 물론 뭐 당장 실용화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은 가장 그나마 현실적인 생체 보안 기술 미래 생체 보안 기술 중에 하나가 아마 뇌파 검출을 이용한 그 생체 보안 기술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뭐 의료 분야나 그런 거는 이제 기술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사람마다 뇌파의 패턴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그런 홍채라든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뇌파의 패턴 역시 사람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뇌파를 간단하게 조금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소형할 수만 있다면은 그 뇌파 검출로 인한 생체 보안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을까. 먼 미래 같은 경우는 또 좀 제 약간 뭐 상상이긴 한데 뭐 DNA 분석을 이용한 생체 보안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생체 보안 기술이 지금에서 더 뭔가 추가가 될 거라는 사실 안 들어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도의 기기이긴 하지만 엄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께와 부피예요. 누구도 두껍고 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도 스마트폰의 두께는 계속 얇아져서 예전에는 보통 9mm, 1cm 정도 됐던 게 지금에는 7점 몇 mm 이런 식으로 얇아졌었죠. 부피는 줄어들고 성능은 높아지는데 그 안에 들어간 기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 덕분에 지금 이미 실용화가 된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 이런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이미 기술이 구현이 되어 있는 덕분에 기술을 좀 바리에이션을 두는데도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뭐 지문 인식 하나만 사용한다든지 홍채 인식 하나만 사용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구현됐던 기술이 서로 컨버전스가 돼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생체 보안 방법이나 수단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디까지나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손 안에서 혹은 이렇게 뭐 사용하는 얼굴 주변에서 모든 생체 보안이 바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사용자들로부터 일단 외면을 받겠죠. 그런 면에서 홍채나 지문 인식이 더 발전을 하고 보안성이 높아지고 아까 예로 들었던 초음파 지문 인식처럼요.
이런 식으로 기존 기술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문인식 예전부터 사용돼 왔었어요. 그리고 얼굴인식 잠금 해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대두된 기술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부터 이 얼굴 인식 잠금 해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보안 성능이 낮고 인식률이 낮아서 거의 외면에 가깝게 외면받다시피 했지만은 계속 기술이 발전합니다. 베이스는 예전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구글 안드로이드 4.0에 나왔던 얼굴 인식 잠금 해제가 지금 와서 재조명 받는 것처럼 지금은처럼 뭐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문 인식 그리고 홍채 인증이 앞으로도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수단으로 유효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외울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편리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툴로 대중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